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7일 진원생명과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증시 둘 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0.2포인트 2%씩 하락을 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하락폭을 좀 키우다가 장 중간부터 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양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700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1,0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증시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움직임입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 상위 종합, 그 다음에 다우 나스닥까지 모두 이제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좀 불안한 모습이 보였고요. 계속해서 이제 고점 찍고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21선을 결국 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고점에서 하락을 시작했을 때 아주 낙폭을 크게 해서 쭉쭉 내리는 현상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 지금도 13,000원 후반, 13,000 후반대까지도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잘못 이제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고점을 찍고 이제 월봉 자체도 좀 모양이 좋지 않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V자로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들이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경기 회복 추세에서 좀 코로나19라는 그런 악재가 터지니까 좀 애매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열심히 이제 잘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음봉이 떴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뭔가 확신을 가지고 어느 방향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되 다시 한번 코로나 테마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등락을 하면서 좀 롤러코스터 태우기식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가치에 맞게 움직일 것이고요. 지금 확실히 아니, 증시 자체가 바이오주나 진단키트 종목 위주로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거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140원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선을 터치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41선을 이렇게 넘어 버렸을 때는 분명히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을 보았을 때도 저렇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들이 보였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연내 금리 인상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얘기가 나온다면 좀 이제 원화 강세로 들면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환율에 대해서 좀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환율이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 선물 봐야죠.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 나스닥 100, 다우존스. 일단 금요일이 지난 거라서 지수 선물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유럽 증시도 다 이제 하락을 해서 뭔가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니케이 선물이 지금 1.7% 하락을 했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확실히 좀 경기 회복률이 더딜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니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투자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먼저 진원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51,700원이죠. 1,900원 상승해서 3.8%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51,7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경고 종목을 떼고 있었는데요. 붙이고 있었는데요. 경고 종목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고요.
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재지정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해당 사항이 있을 때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7월 1일보다 종가가 높은 경우, 그 다음에 투자 판단일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전일 7월 16일보다 높은 경우, 그 다음에 판단일의 종가가 2일 전일 2일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좀 올라간다면, 네, 지금 이제 7월 16일, 7월 2일 종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진원생명과학이. 보시면 7월 2일은 49,850원이고 7월 16일은 51,7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 조건을 둘 다 충족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 항목인 이틀 전에 그 주가가 40% 이상 되었을 때 그 해당만 되지 않는다면 진원생명과학은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40% 이상이라고 한다면 어,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49,800원에 40%이기 때문에 거의 뭐 7만 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한가를 치더라도 진원생명과학은 경고 종목을 받지 않고요. 만약 그 다음 날에 더 올라간다면 이제 경고 종목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경고 종목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주가를 적절하게 마무리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2,800원 안으로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주가를 잘 형성을 시킨 것 같고요. 진원생명과학 확실히 세력이 지금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이 최근에 이제 이틀 연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되었고요. 개인 투자자는 좀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조금 매수를 다시 하고 있으면서 이 보유 지분 자체를 15%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시간 외 가격은 58,000원으로 좀 내렸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시간 외 가격을 막 크게 변동성 있게 움직이면서 뭔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움직임이 계속 보였습니다. 근데 소스 한번 믿고 꾸준히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진현생명과학이 또 이제 금요일에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이 경고 종목을 떼기 위해서 좀 상대적으로 주가를 눌린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알데브론 소송 부적합 각하 신청 기각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의 그 자회사죠. VGXI가 경쟁사인 알데브론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mRNA를 만들 수 있는 플라스미드 그 핵심 소재를 특허를 VGXI가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특허 침해를 했다라고 소송을 건 거죠. 근데 알데브론이 그 소송은 부당하다라고 이제 이 신청을 했는데요. 각하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그 법원 입장에서도 VGXI가 확실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VGXI의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침해 이 인정이 된다면 이제 손해배상이 논의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좀 받으면 확실히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호재죠. 이번에 이제 배터리 분쟁 이슈로 SK 이노베이션과 그다음에 LG화학이 열심히 싸웠었죠. 그래서 LG화학이 결국에는 이기면서 SK 이노베이션이 큰 돈을 배상을 하는,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생산 배터리에 대해서 로열티까지 배상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XI와 알데브론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진원생명과학 쪽으로 분위기가 오는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이 mRNA 플라스미드 가치만 하더라도 진원생명과학은 지금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그 흐름이 지금 이전에 코스프레이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고점을 유지를 하다가 한번 급락을 시킨 뒤에 경고 종목 떼기 전에죠. 급락을 시키고 경고 종목 전에 한번 그 회복을 하면서 경고 종목이 풀리고 며칠 횡보를 하다가 서서히 이제 주가를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0% 정도 상승시킨 뒤에 그 가격을 유지시키다가 30% 상한가를 한번 치고 그 다음 날에도 상승을 해가지고 이때 경고 종목이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면 진원생명과학이 만약에 상한가를 치더라도
네, 거기서 하루 조정을 주고 또 상한가를 치고 한다면 요 상한가 기준으로 또 그 다음 날 가격이 40% 이상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경고 종목을 달지 않고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건은 만족이 되었고요. 진흥생명과학은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며칠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바로 밀어 올릴지 일단 호재성 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VGXI가 점점 그 특허 쪽에 힘이 실리면서 그 다음에 생산 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고객사만 엄청나거든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미 2022년까지 계약이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시설이 작아서 고객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고객사들이 한국에 있는 바이오 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 다국적 제약사도 있고요. 미국 제약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mRNA에 대해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mRNA를 이용해서 이제 유전자 치료도 하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 쪽 분야죠. 그 분야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진원생명과학은 하루 이틀 할 종목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네,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외에도 코스프레이라든지 그런 흐름들이 많은데요. 코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페니 어디죠? 이름이 펜실베니아였나요?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 대학에서 지금 연구 진행 중인데요. 225명에 대해서 네, 참가자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 결과를 발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진원생명과학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거의 90만 원 찍었죠. 드디어 이제 25,000원 올리면서 이제는 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듯하다. 네. 계속해서 지겹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좀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힘을 줬고요. 분명히 저는 이제 100만 원까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충분합니다. 네, 모더나의 그 백신 제조를 한다. 그래서 mRNA 백신 제조를 하기 위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생산 기업이죠. 그 제조업을 이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더 증가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제약사로부터 생산을 의뢰받을 만큼 기술이 네, 뛰어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바이오 쪽 허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틱스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네,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까지 가세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이렇게 열심히 매수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충분히 삼성바이오틱스는 천천히 올라갔지만 갑자기 급등하는 구간이 분명히 온다. 네, 그때가 이제 곧 저는 멀지 않았다고 보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넥신이고요. 제넥신도 네, 마찬가지 DNA 백신에 대한 그런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이 주가가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따라서 좀 많이 주가가 상승했다가 지금 조금 이제 실망 매물로 계속해서 주가가 눌려지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이제 주가가 금방 올라갔다가 호재성 뉴스에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았을 때는 좀 공매도 공격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넥신도 지금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요즘 그 환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DNA 효과, 네, DNA 백신의 효과, 변이에 대한 효과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좀 반등시키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재미가 없지만 확실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네, 대표적인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큰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삼각 수렴 패턴을 그리고 나서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다가 이제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한번 뚫고 나갔는데 또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간에 그 보호 예수 물량 때문에 좀 하락을 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그 매도 물량이 끝나고 매수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틀 동안 조금 이제
매도를 하는 움직임이 보였지만 뭐 크게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아직.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셀리드고요. 셀리드도 마찬가지 삼각수렴 패턴 그리고 나서 좀 애매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 21선 아래로 한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또 21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라인 받쳐준다면 저는 다시 한번 V자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보통 바이오 종목이 이렇게 고점 찍고 쭉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겁먹고 좀 파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더라. 이 바이오 종목이 흔들기를 좀 심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추세상으로 큰 흐름에 뭐 꺾이는 하향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다. 그래서 주봉 월봉 모두 셀리드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외국인이 이 셀리드에 대해서 매수를 좀 하다가 한번 매도를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셀리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유바이오직스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잘 형성을 했다가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이오 종목은 한번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을 잡고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소화 물량을 거친 다음에 쌍바닥 정도 위치 다지고 다시 한번 재반등을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좀 반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세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백신 개발 업체라든지 진단키트 업체들이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증시 자체가 지금 좀 하락을 하는 경향이 보일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바이오 종목이나 진단키트가 좀 조정을 받았던 저번 주는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좀 좋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한번 이 종목들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